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한 차례 3000포인트 근처에서 맞고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그래도 반등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0.7% 빨간불이 들어왔고 종가로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이 최고가예요. 그래서 새벽에 중동발 리스크가 또 터지지 않는다면 내일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도전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7% 빨간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0.5%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제 기준에 두 개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이버 쪽은 제가 조금 뒤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몇몇 바이오주는 또 4% 이상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거래대금이 조금 줄었잖아요. 한 3조 원 정도 줄었는데 물론 시간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거래대금이 줄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나홀로 기관만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네이버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680억, 기관은 11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종목 바로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크래프톤, LG CNS,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기관의 상위 종목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카오가 정말로 시장을 주도할 때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9%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마이너스 0.8%, 다우지수는 0.7%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이너스 0.8%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락폭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반대로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4%,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2%로 어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날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오늘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지금 2950포인트 어찌 본다면 저번에도 한 차례 저항이 되었던 3000포인트 거의 근접한 위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 지금 중동발 이슈가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올라갈만 하면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비중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고 한 차례 크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 정도면 이겨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했던 업종이 있다면 지금처럼 지수도 애매한 위치에 있고 또 트럼프가 조만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과연 비중 베팅을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강하게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관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금은 필수적으로 업종 선택 그리고 나아가서 종목 선택이죠. 반드시 압축해서 선별해보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 코스피가 뭐 쭉쭉 올랐을 때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업종들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트럼프의 어떤 발언과 행동을 인해서 주가에 또 다른 강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 조정을 버텨내고 다시 반등장에서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을 골라본다면 단연코 시장을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업종들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 원전 이 업종들은 대외 변수로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반등장에서 하락폭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조선, 원전, 방산 이 세 개는 올해 초부터 계속 대장주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대북 관련주가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이런 업종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몇 개의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지금 15%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상 오늘 장대 양봉이 최근에 이 종목의 상승다운 첫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이 종목에는 별다른 수급도 들어오지 않았었고 주가의 반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었고요. 또 위에 꼬리도 많이 달리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네이버는 몇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네이버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업종, 바로 카카오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1년 당시 이때 주가 흐름은 굉장히 비슷했었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는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는 올해 실적이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 당시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하다, 이 점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번 주말에 이재명 정부에서 AI 수석이 처음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분이 임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력을 살펴보니까 네이버 출신이었고 하이퍼클로버 X라고 아시죠? 그걸 직접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운영했던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이번 정부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몫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내용보다는 사실 이 뉴스도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정말로 이게 시장에 반응을 했었다면 당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급등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또 초대 AI 수석으로 네이버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되었다, 물론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네이버도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도 괜찮거든요. 제가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을 계속 관찰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거는 쉽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점점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시장 상승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코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 ETF가 만들어졌었고, 또 그 때문에 미국의 많은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화가 된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뉴스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그 재료에 대해서 후속 뉴스가 나올 수 있나? 그것도 매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실적이 공시가 되었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물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베이스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땐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후속 뉴스를 부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업종을 더 말씀드리면 바로 남북경협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또 북한과의 어떤 협력을 논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추가 뉴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아티아이라든지 아난티,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응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포트 조정을 통해서 비중을 분산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그게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조정이 나와도 이런 업종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국제유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서 이란 쪽에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 베팅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기에도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단 말이죠. 때문에 항상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오시면서 항상 재료가 신선하고 또 후속 뉴스를 부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전략과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